안녕하세요. 성장형 주린이 풍성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일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찍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관심 종목은 뭐니 뭐니 해도 뭐 화이자겠죠? 화이자가 오늘 뉴스를 터뜨리면서 영국의 이제 승인 신청이 통과됐다. 승인 신청이 된 게 아니라 승인됐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그 시간에서 그 첫 번째 뉴스 뜨면서 시간에서 크게 움직였어요. 물론 우리바이오가 기대감으로 이제 슬슬 이건 먼저 누가 정보를 받고 띄운 건지 장 후반에 우리바이오가 갑자기 장 후반에 확 올라섰거든요. 이쯤부터. 그래서 누가 이 2시간 전에 뉴스를 이제 먼저 포착하고 그렇게 한 건지 저는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이게 흔들긴 하겠거니 했는데 닿는 거 보고 뭐지 싶었는데 왜냐면 그때까지 생명과학 제일약품 다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장중에 물론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였지만 얘가 먼저 갔잖아요, 시간상으로는. 그래서 뭐지 싶은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종목에 많이 저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서울제약도 화이자 관련주긴 해요. 이것도 추세가 은근슬쩍 따라왔네. 저 거래할 때는 그래도 뭐 3, 4등 주니까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주로 우리바이오 생명과학, 우리바이오 제일약품 생명과학 순으로 하셔야 되겠는데 이거 보시면은 얘들이 분명 추세도 좋고 그 이렇게 보시면 추세도 굉장히 괜찮고 결과적으로 이제 슈팅이 이제 나온 건데 여기서 사실상 이제 3차 파동 구간으로 올라갔는데 워낙에 큰 이슈고 10일 날 FDA 통과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또 더 높은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 주다가 시세 그러니까 뭔가 그 백신에 대해서 접종에 대한 부작용 뭐 이런 거에 대한 뉴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슈팅을 주다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고 이렇게 주다가 쭉 주다가 10일권까지 이렇게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단기적으로는 그 시세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 시세를 즐기시고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10일 날그 뭐야 FDA 승인이 신청한 게 이 승인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FDA 승인 이 날짜에 맞춰서 또 2, 3일 전부터 기대감이 또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 전에 이제 그냥 가지고 계실 분들은 쭉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시세 줬다가 시세를 한번 줬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어느 정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시세에 한 준다 생각하면 이쯤에서 파시고 다시 이쯤에서 담으시면 더 효과가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안 들고 계신 분들도 올라가서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하루에도 바로 상한가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생각하시면은 비중을 베팅해서 시초가에 바로 따라붙어도 되겠죠. 이슈가 좋으니까 아니 뉴스가 좋으니까. 네, 그거보다 이제 다른 걸로 얘기를 해서 이제 백신은 어쨌든 승인이 됐으니까 이제 한참 맞추겠네 하면 그 다음 거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빨라요. 벌써 이제 관련은 화이자는 콜드체인과 이런 드라이아이스 이런 그 백신을 움직이는 운송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종목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바라보고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미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생명과학 이런 거는 지금 시세를 안 줬지만 물론 이등주 이런 느낌으로다가 제일약품이라 이런 느낌으로 우리바이오가 상한가 빨리 닫으면 얘가 따라갈 수도 있죠. 그런 생각도 하시면 괜찮은데 문제는 얘네들이 갭이 너무 많이 뜨면 오히려 시세가 차익 매물로 인해서 뭐 신고가 이런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요런 매물대가 있으니까요.
이런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물릴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이런 2등주, 3등주에서 고생하시는 보다 이런 연계된 대장주들 이런 걸 하시면 괜찮은데 이미 시간에서 너무 많이 떴어요. 10% 이렇게 시간에서 10% 닫았으면 내 최소 갭 막 15% 이상 갈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대규모 테마라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뭐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시세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 태양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추세도 좋고 물론 매물대가 아직 여기 있지만 요거를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만한 뭐 상황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갭을 띄워서 그러면 그 위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좀 좋은 종목이기도 하죠. 아직 2차 파동 구간이기도 하고 2차 파동 구간이니까 태형 케미칼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근데 경고 종목이라 이게 막 신용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닫혀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과열이 이제 좀 있으면 풀리는 요 SCD 저는 결과적으로 시간에서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아직 그 경고 종목이나 이런 게 뜨지 않은 SCD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일단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문제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SCD를 담아 봤는데요. 단기 가열이 일단 내일까지니까 이 종목은 내일까지 크게 안 움직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후속으로 따라오는 그런 테마가 여기 이제 콜드체인이나 드라이아이스 이런 쪽으로 있으니까 이 종목들이 내일은 아니더라도 모레나 이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콜드체인 필요하다고 뭐 그러면서 그 생각을 이제 백신에만 쏠려 있던 게 지금은 정말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한 건데 요즘 생각 워낙 다들 빠르지만 이런 화이자만 바라본 것들을 좀 통해서 다음 연계되는 그런 저 뭐냐 테마들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계속 올랐던 거잖아요. 이 순환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미리 이쪽 연계되는 테마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의 연계선상에서 이제 백신이 된다 그러면 컨택주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하는 식으로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기 요 보시면 요 내용을 보시면 돼요. 화이자 관련 종목들 안 들고 계셨던 분들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이 영상하고 여기 보시면 요 화이자 유럽 긴급 사용 승인에 따른 다음 순환 가능 테마 요것도 꼭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 걸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어차피 공부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당시 그런 걸 나중에 복귀하기 위해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제 영상보다는 더 퀄리티가 좋은 심플 관심 종목 선생님 거 영상을 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행 테마주라든지 컨택트로 이제 생각이 또 쏠려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에서 담았는데 이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얘네들도 여행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그 있고요. 생각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직도 큰 매물대가 남긴 거를 추세를 확 돌려가면서 파고 있으니까 좀 눌리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 매수를 해 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반대되면서 이것도 다 심플 관심 종목 그 선생님 내용이 나오는 것들인데 화이자에 내일은 막 다 쏠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B 프로바이오라든지 엔투텍 같은 모더나 관련주 같은 것들이 또 지금 좀 눌려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눌려 있는데 추세가 막 엄청 꺾이는 게 아니라 딱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갭구간을 메꾸어 주면서. 이러다 보니까 내일 단기간으로는 그 화이자가 일단 저기 뭐야 먼저 발표를 했으니까 아니 긴급상용 승인이 됐으니까 모더나한테는 경쟁자니까 악재일 수는 있죠. 근데 악재가 따지고 보면 악재도 아닌 게 모더나도 어쨌든 백신이 재료가 남아 있잖아요. 요 얘기는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기를 한번 시켜드리는 게 모더나 관련주도 눌리면 뭐 이런 눌린 구간에서 상가 이렇게 왔던 구간에서 이런 지점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그 시야를 여기도 두면서 엔투텍, 뭐 소마젠 이런 식으로 두면서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담아 놓으시면 오늘 같은 화이자 이 관련주들이
그 긴급 사용 그 빨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조정을 받고 역으로 이 모더나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화이자에서 관련 시세를 간 거를 다음을 뭘 사지 했을 때 모더나 쪽을 보셔도 되고, 다음 테마인 여행 뭐 관광 이런 테마로 길게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분산해서 하시고, 이 CMO도 잘 보시면 괜찮고요. 바이넥스 뭐 대정화금 안 났네. 대정화금 이런 식으로 이 추세가 지켜주는 이런 종목들도 CMO 어쨌든 그 위탁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 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좀 멀어서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오겠지만 다음엔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컨택트주와 다음 테마가 있는 모더나, CMO 이런 쪽으로 생각을 미리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바로 이런 종목 따라 붙는 것보다는 모더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눌리면 차라리 이런 종목을 먼저 매수하시는 게 2, 3일 좀 시간이 끌더라도, 남들은 날아가는데 내 종목은 떨어지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낮은 가격에서 사서 그 높은 가격에 판다라는 주식의 기본적인 이론을 실행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따라가면 이미 높잖아요. 근데 물론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높아졌으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내일은 화이자 관련주에서 뭐 단기적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은 많이 치시겠고, 골드체인이라든지 연계 뭐 여행주 이런 거, 저도 그래서 시간에서 좀 담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참 좋은 여행하고 이 여행주에서 지금 대장주라고 불리는 참 좋은 여행하고, 저는 이제 SCD 종목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내일 이런 종목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 쪽이나 아니면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 성호전자를 좀 매수를 할 생각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오늘 상한가 떴던 종목들 이런, 근데 내일 돈이 화이자에 엄청 몰릴 것 같아서 사실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보자. 이 정리 제대로 하네. 오늘 상한가 났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건 뭐 공인인증 이런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 단순하게 이거는 뭐 윤석열 재료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게 만약 윤석열 재료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렇게 눌려 이렇게 요 매수 구간에 오면은 차라리 매수를 이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아마 시세를 꽤 줄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고, 대선 테마는 강력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잘 종목을 잘 선택해 가지고 종목의 그 위치와 보통 신고가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1차 파동 이런 거, 서현이와 이런 거 지금 파동이 좋거든요. 이게 위치가, 주가 위치가 좋거든요. 거래대금도 괜찮고 딱 전고점을 약간 돌파한 듯한 상한가가 띄었고, 거래대금도 뭐 이 정도면은 얼마 되진 않네. 300억밖에 안 되네. 거래대금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종목 조금 그러네요. 제일테크노스도 상한가 갔는데 이건 위치가 높고 전에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 이런 종목에서 이제 조금 그 잘 찾아보시고, 전 서현이야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내일 시세를 좀 줄 것 같다는데 거래대금 너무 적어가지고, 왜 이렇게 거래대금이 적지? 빨리 치고 올라서 그런가? 아, 여기서 갑자기 시세를 뉴스와 함께 확 띄워서 그러네요. 이러면은 좀 위험하네요. 확실히 이 종목. 뭐 이 솔루션즈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급하게 닫았고, 이런 게 그닥 좋지 않다고 하는데, 매물대를 다 소화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다 보니까 내일은 그 뭐야, 상한가 종목들이 좀뭐 넵튠 말고는 그닥 좋은 게 없네요. 다 급등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닫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잘 보시면 상한가 종목들이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시면 다 이렇게 상한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시세를 줍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시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1차 파동 때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이 상한가 부분에서 매수를 했으면 꼬리가 닿으면서 이렇게 매수를, 뭐야,
수익 구간을 줬잖아요.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S&K는 좀 배제하고요. S&K는 워낙 갭상승으로 크게 떴으니까 오늘 좀 갭 구간에 들어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갭 구간에 결국 들어왔잖아요. 상한가 두 번째 그 상한가 갭 구간에 들어왔잖아요. 이럴 때 매수를 하시면 괜찮다는 거죠. 이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차트를 보면 여기서 요 갭이 있었죠. 요 갭 구간, 요 갭 구간이 있었죠. 여기를 딱 어느 정도 메워줬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 들어와서 매수를 했으면 시세가 꽤 나왔어요. 한 거의 20%, 15% 정도 나왔었는데 20%까지 나왔죠. 이런 거 상한가 굉장히 간단해요. 대형 포장 이런 종목들이 조금 위험한데 안 좋은데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분봉상을 한번 볼까요? 뭐 어제니까 이 종목이 상한가에서 매수했으면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런 종목도 꽤 은근히 나와요. 많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나오는데 이게 거의 시세를 안 줬네요. 이럴 때는 그 몇 프로 줬으려나? 그래도 거의 3% 가까이 2.86 뭐 이 정도는 좋네요. 그런데 확실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별로 주질 않았고 위치도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줬을까? 뭐 이건 뭐 세력 마음이니까. 이 거래대금도 안 터졌었고 다음날 그렇게 상한가보다 안 터진 날이고 하다 보니까 이 애초에 여기서 요거 하나 잘 보셔야 되는데 상한가 직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뜨면서 상한가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을 때 상한가를 띄우면 요거 좀 안 좋은 부분이에요.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이제 JJ 리더나 그 딜라 선생님 같은 기술적으로 능통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상한가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관심 종목들 그 화이자 콜드체인 연계된 테마주 그리고 역으로 모더나 관련주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고 연계된 CMO 관련주도 괜찮아요. CMO는 모더나든 그 화이자든 같이 그 받아낼 수 있으니까 여기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바이넥스 대정화금 근데 CMO들 종목들은 다 덩치가 크거든요. 대부분이 그나마 대정화금이 좀 작은 편인데 대정화금이 그래도 조금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 추세도 좋고 그래서 잘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일은 화이자 그리고 연계된 컨택트주 연계된 테마주 그리고 컨택트주 여기에 이제 뭐 카지노나 호텔 같은 것도 있겠죠. 잘 본인이 마음에 들고 주가 위치가 괜찮다 하는 것들을 위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여행주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중에서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참여 차원 여행을 했었고 이제 내일 상황 봐서 이제 모더나 쪽으로 좀 갈아타려고 하는 시세를 주면다고 하면 내일 어느 정도 시세는 주겠죠. 제가 좀 시간에서 조금 그나마 좀 저렴하게 담았으니까 시세를 좀 주면 이제 모더나가 어느 정도 눌리냐에 따라서 모더나를 매수하던가 아니면 화이자 관련주에서 단타를 칠 수 있으면 좀 단타를 치는 쪽으로 우리바이오가 강력하게 또 내일 상한가 닫으면 제일약품이나 생명과학 바이오톡스텍 아니면 뭐 서울제약이라도 시세를 좀 줄 수도 있겠죠. 요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 잘 보시고 서울제약도 괜찮아요. 이거 분명히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쏠려 있지는 않지만 관심이 쏠려 있지 않지만 은근히 이 종목도 상한가도 잘 가고 세력도 잘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괜찮다고 보고요. 아무튼 내일 좀 굉장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처음 관심 종목을 제대로 정리해 본 건 처음인데 혹시 설마 뭐 저의 뷰보다는 이쪽을 좀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 보면 제 거보다는 저쪽에 많이 관심을 두시고 보시면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저도 물론 참고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되시기 바라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